이제 뭐 그 디스퍼전하고 케미컬 리액션하고 이제 터뷸런스 모델이 중요한데, 터뷸런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근데 오늘은 터뷸런스 모델을 배우기 전에 우선 터뷸런스, 여기 터뷸런스 들어본 사람 예슬이 들어봤어? 들었어? 터뷸런스? 응, 안 들었어. 터뷸런스 다 안 들어봤죠? 희규도 안 들어봤지? 그냥 간단하게 많이는 터뷸런스를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체역학을 하면 유체역학 파트에 그 덕트 플로우에 보면 거기에서 터뷸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파일 어섬션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디 차트 거기에서 그것도 보면은 프릭션 코에피션트 나오죠. 그게 이제 터뷸런스 프릭션 코에피션트. 그거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터뷸런스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터뷸런스다 보니까 좀 상당히 더 복잡해요. 덕테이스라는 건 좀 프로파일 어섬션에도 대충 맞아 들어가는데, 이건 그게 지 맘대로 되니까 뭐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라 뭐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잡아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막 변화량이 막 변화가 심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는 좀 안 되고 좀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선 터뷸런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떠는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기에 조금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해 보인다 하면은 그 터뷸런스가 있더라도 평균감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균은 이렇게 일정한데, 다만 그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플럭츄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한 게 이제 평균값도 중요하고, 우리는 평균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길 좋아하죠. 이 복잡하게 이거 시간에 따라서 제 맘대로 변하는 이 플럭츄에이션 다 고려해 주다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평균값으로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평균값만 계산하면은 그냥 평균 우리가 민 빌러스티로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뭐 실제 현상을 캐치를 못하니까, 또 이 플렉처신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별도로 모델링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적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터뷸런스 모델인데, 우선 모든 것이 대부분 이제 민으로 돼요. 그리고 플럭츄에이션은 다른 어떤 모델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터뷸런스가 보면은 이제 퓨얼이 이렇게 나오고 주변에 에어가 이렇게 인트레인 되면서 퓨얼이 이제 디스퍼전 되는데, 처음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렸죠. 이제 터뷸런스가 뭐냐면, 이제 힘이 약해지면 주변의 간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막 그 플럭츄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막 힘이 강할 때는 옆에서 찝쩍거려도 이제 그냥 지 갈 길 가는데, 꿋꿋하게 조금 약간 힘이 딸린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터뷸런스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멘텀 존이 뭐 이너셜 존이 막 이너셜가 강한 존이 있고, 그리고 터뷸런스 존인데 그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이 있겠죠. 터뷸런스는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의 플로우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주변의 간섭에 의해서 분산되면서 이렇게 에디로 이렇게 깨져요. 이런 볼티시티, 이런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에너지가 에디가 큰 게 있고 어떤 놈은 작은 게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 민 빌라스티가 이제 그 옆에 놈의 이 간섭을 받았고 좀 약간 일정한 그 속도 성분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팍 깨지면서 에디로 이제 막 바뀌는데, 그때 에디는 한 몇 개까지는 바로 민 빌라스티에서 바로 깨져요. 근데 어떤 사이즈 이하는 처음 민 빌라스티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깨진 에디들에서 이제 깨지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죠.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근데 하여튼 우선 이제 터뷸런스를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K 입실론 모델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스탠다드 K 입실론 모델?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K 입실론 모델인데 그거 이전에는 뭐 완니케이션 모델이 있고 뭐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그냥 지금 K 입실론 투 이퀘이션 모델인데 그 완니케이션 모델은 예전에 막 그 컴퓨터 계산이 좀 힘들 때 계산 어떤 여력이 좀 안 될 때 좀 그래도 접근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갖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 해갖고 하는 거 있는데 지금은 안 써요. 네, 그것들이 조금 그 개념들이 이 K-입실론에 조금 도입이 됐긴 됐지만은 지금 거의 안 쓰이고 K-입실론 이후부터 이제 쓰이는데 이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모델 K-입실론 모델이 쓰이다가 조금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DNS 쓰이고 LES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DNS는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처음에 민 플로우가 에디 어느 정도 사이즈가 깨진 다음에 그리고 또 이게 흘러가면서 이 터뷸런스 항상 이게 디시페이션이 돼요. 뭐냐면 에디가 지가 이렇게 가더라도 주변에 또 간섭을 받았고 에디 자체도 지가 유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뭐 어떤 탱크에다가 한번 딱 휘저어갖고 휘저으면 막 요동치죠. 그러다가 가만 놔두면 바로 그냥 평온한 상태로 가잖아요. 이것도 비슷하다. 에디도 반드시 이거 깨진다고. 여기 주변에 이 Z 주변에는 보면은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나요? 조용한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하여튼 미디엄이 있으니까 결국은 얘도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터뷸런스는 항상 디시페이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민플로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됐더라도 가다 보면 얘들이 다 깨져갖고 아주 작게 깨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상태까지 와. 그러면 이제 디시페이션에 들어가는데 요것들을 DNS는 다 계산을 해. 그러면 이 디시페이션 에디가 얼마나 작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눈을 조금 구간이 안 갈 때로 작을 텐데 그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그리드 사이즈가 이만큼 작아져야 돼. 그러면 해석하는데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DNS 같은 경우는 이 실생활에 적용을 거의 못해. 지금 보면은 DNS를 해석하는데 1cm, 1cm 가지고 해석을 해요. 1cm, 1cm 내에서 이제 일어나든가, 몇 cm 내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컴퓨터 한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패럴렐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코드를 병렬화 시켜 컴퓨터를 막 슈퍼컴퓨터 우리 같이 HPC 거기서 돌려야 되지 그냥 PC 안에서 돌려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건 어느 경우에 쓰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터뷸런스를 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걸 베리피케이션 할 때 이제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그젝트라고 이제 보고 베리피케이션 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게 요즘 막 이제 LES라고 시중화를 막 지금 막 하려고 하고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 큰 거는 에디는 직접 계산하고 작은 거는 그냥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실 시스템은 적어도 버너라고 이걸 연소하니까 버너가 사이즈가 되려면 버너 사이즈가 보통 프랙티컬 케이스에서는 한 30cm 되거든요. 그럼 프레임이 한 1, 2m 된다면은 그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커버하려면 LES 가지고도 요즘 아주 좋은 컴퓨터 가지고도 한 몇십 년이 걸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ES가 아주 간단한 것만 해요. 플로우만 하든가 그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물론 막 조금 클러스터 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막 이제 계속 막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컨버전에서 LES를 적용하는 건 레미나 프레임이라든가 좀 약간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런데 아직도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한 건 컨버전은 이 K 입실론 터뷸런스 모델로 하고 있어요. K 입실론 터뷸런스 모델은
뭐 AD 사이즈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계산을 해. 근데 다행히 AD가 엄청 크면은 터뷸런스 모델도 이 KFC 모델도 AD 큰 거는 잡아야 돼. 그냥 뭐 볼텍스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리서큘레이션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잡아. 의도적으로 잡아낸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DNS, ELS는 좀 약간 의도적으로 어떤 AD 이상은 잡겠다고 그냥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트위캐시 모델로 접근하는데 그냥 큰 AD는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소 모델 할 때는 이 란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레이놀드 에버리지 스토이케이션인데 실제로는 파버 에버리지인데 이게 터뷸런스 유체할 때는 그냥 란스를 쓰는데 란스를 이용해서 K-입실론 모델을 써요. 오늘은 우리 오펠 학생들이 빠져서 조금 터뷸런스 모델에 안 들어가고 터뷸런스 쪽만 할게요. 왜냐면 오펠 애들이 좀 터뷸런스 모델은 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터뷸런스를 하기 전에 우선 이퀘이션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퀘이션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텐서 노테이션 저번에도 막 텐서 노테이션 비슷하게 좀 나왔는데 그건 텐서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텐서 노테이션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텐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텐서 노테이션이 복잡한 이퀘이션을 엄청 간단하게 만들고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적용하려면 막 다 일일이 막 적고 나열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텐서 노테이션에서 딱 한 텀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실수가 나오지 않죠. 하여튼 그리고 컴팩트하면서 하여튼 텐서 노테이션을 많이 써요. 막 솔리드 메케니क्스 쪽에서도 쓰긴 하는데 컨티뉴엄 쪽에서는 텐서 노테이션을 많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벡터 있죠. 벡터는 봤지? 벡터가 퍼스트 오더 텐서야. 매트릭스 봤죠? 매트릭스가 세컨 오더 텐서야. 이것보다 많은 것도 있어. 매트릭스 이것이 또 하나 겹쳐 있는 거. 우리가 보면 시공간이 있고 공간이 3개 잡히잖아요. 그게 시간에 따라서 축에서 나열되면은 4차원이잖아. 그것처럼 이게 행렬이 또 이렇게 계속 이게 열렬이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어레이로 배열되어 있는 거. 그럼 서드 오더가 되겠죠. 우리는 뭐 서드 오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퀘이션이 복잡해지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컨 오더에서는 끝나는데 그냥 세컨 오더까지만 보면 돼요. 세컨 오더 텐서는 뭐냐면 그냥 매트릭스 보면 돼. 행렬 있잖아요. 1, 2, 2, 3, 2, 1. 요건 이제 막 우리가 보면은 유체에서 스트레스, 시그마 그거 나타낼 때 이퀘이션에서 곧 나오긴 하는데 이 CK 시그마 모멘텀 이렇게 나오면서는 스트레스 텀이에요. 1, 2는 뭐냐면 1평면 크로스 섹션에서 이 방향 쉬어를 말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텐서를 하다 보면 이런 잘못 나왔네. 이게 1이 빠져야 돼요. 0인데 1이 빠져야 돼. 0인데 깜빡인데 델타 IJ라고 있는데 아이겐 벡터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가 행렬 배울 때 아이겐 벡터를 배운 아이 벡터 나왔을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크로노크 될 거라는데. 텐서를 어떻게 쓰냐? 보면 시그마 IJ는 P 델타 IJ 마이너스 3분의 1 뉴 라운드 UK 라운드 XK 시그마 IJ 플러스 2뉴 2 IJ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뉴 IJ는 2분의 1 라운드 UI 라운드 XK 라운드 UI. 그러니까 IJ는 뭐냐면 코디네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도 1에서 3까지가 변할 수 있고 J도 1에서 3까지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시그마 IJ라는 것은 I번째 I번째 코디네이트 섹션에서 J 방향으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X가 있으면 요 방향에서 요 방향 크로스 섹션을 해갖고 이 섹션 안에서 이 단면에서 시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X, I가 1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 Y 방향으로 보면 이거고 Z 방향으로 이렇게 시어를 보면 J는 3이 되고 J는 1이 되는 거지. 만약에 1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노멀한 방향으로 시어를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1평면에서 1이면 이 평면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 이게 보통 프레셔. 근데 프레셔에서 약간 빼줘야 돼. 뭐냐면
고체역학에서 보면 스트레인이 이쪽 방향만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 방향하고 요 방향에 의해서도 그 좌우되잖아요. 그 텀을 고려해야 돼. 시그마 할 때. 그러니까 P만 고려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노테이션이에요, 이게.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IJ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텐서 노테이션에서 또 이게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요런 게 있는데 라운드 UK, 라운드 XK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KK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건 다 소메이션 해주는 거야. 라운드 U1, 라운드 X1 플러스 라운드 U2, 라운드 X2 뚱뚱뚱. 만약에 K가 코디에 3개면 3개 1, 2, 3, 4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서메이션 해주는 거야. 이런 폼이 많이 나오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걸 더미라고 비슷하고, 더미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IJ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두 개 더미갖고 서메이션 개념이야, 이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나중에 보면 컴프레시블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컴프레시블 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선 그건 보고 더 밑으로 아까 요게 여기 있잖아요. 요게 하여튼 원래 시그마 이 노멀한 방향은 P하고 같지 않다 했죠. 요 컴프레시빌 이게 제로가 아니면은 달라져. 제로면은 P하고 같아지는데 제로가 아니면 달라져. 이게 이제 도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U 도트하고 그레디언트 P, 우리는 이제 벡터 오퍼레이션 하면은 더미로 이렇게 되면 된다고. 벡터 오퍼레이션 하면 U가 만약에 V가 이렇게 있다면 UI, VI면 이게 텐서 노테이션은 그냥 그 도트 프로덕트.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U1, V1 더하기 U2, V2 더하기 U3, V3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폼을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근데 에지가 나면은 U와 I와 J는 좀 독립적인 걸로 쓰고 더미가 들어갈 때 이렇게 서메이션 할 때는 이게 물론 II도 상관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K를 많이 써줘요. 그럼 IJ로는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걸 해주고 좀 더미 형식을 갖는 건 K로 쓰기 때문에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는 IJ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II보다는 KK로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에너지 이퀘이션을 보면 U하고 타우하고 왜 그러냐면 F하고 V가 결국은 웍이잖아요. 에너지 이퀘이션 웍이 들어간다. U하고 타우 텀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은 UK, KJ 이렇게 되고 또 난류 이퀘이션에서 보면은 이건 행렬 곱슬 나타내는 거고 난류 이퀘이션을 보면 이런 더블 프로덕트가 나와요. 이건 이렇게 정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체크를 해봐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텐서 노테이션인데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터뷸런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전 단계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플럭츄에이션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일이 다 따라갈 수가 없어. 만약에 라운드 U, 로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텐서 노테이션 씁시다. 이거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I XJ로 돼 있네. 아니 XI네. 로 UI네. 플러스 뉴하고 타우 IJ 라운드 타우 JI 라운드 XJ 플러스 바디 포스 텀 있는데 요걸 우리가 실제로는 이게 계속 플럭츄에이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값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냥 일정한 값이라 했는데 로컬 포인트에서 보면 계속 플럭츄에이션 이걸 다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민값을 취해 본다고.
민값으로 어떻게 우리는 민값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서도 모든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싶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이퀘이션 자체를 에버리지를 취해요. 막 요걸 에버리지하고 에버리지 이퀘이션 본단 말이야. 에버리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에버리지 하기 전에 간단한 에버리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한번 보죠. 우리가 에버리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떤 프로퍼티가 있단 말이야. 아까 U를 뭐 보면은 아까 처음 그래프에서 평균값에다가 이거 플럭체이션 값 이렇게 된다고 나타냈죠. 나타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데 퀀터티가 있으면 Q는 Q 에버리지에다 Q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물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UI도 대입하면 돼. 근데 I 프라임이 있어 괜히 걸리적 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I 프라임을 없애주기고 간단하게 좀 U 바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한다고. 원래는 요 Y하고 UI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걸리적 거이잖아요. 눈에 가시 같잖아. 그걸 에버리지 해버려. 딱 하면 얘가 없어지고 그런데도 에버리지에서 안 남아. 얘가 안 없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건 우리가 모델링 하겠다는 거지. 그냥. 근데 이제 에버리지 하면 에버리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Q를 이렇게 되는데 Q를 또 에버리지 해봐. 이걸 에버리지 해봐. 그러면 요게 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무슨 이거 해봤는데 F 플러스 G하고는 에버리지 하면 각각을 에버리지. 우리가 뭐 어떤 거 두 개 있는데 그걸 전체를 에버리지 하면 각각 에버리지 한 걸로 더하면 에버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Q를 이제 에버리지 하면 당연히 Q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걸 에버리지 하면 어떻게 되냐? 우선 그거 봅시다. 이거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이건 요 밑에서 나오는데 F하고 G하고 에버리지 더하는 걸 에버리지 하는 다른 걸 에버리지 하는 거야. 각각을 에버리지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값에 앞에 컨스턴트 값이 붙어갖고 그 플럭체이션 값을 에버리지 하면 컨스턴트 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뭐. 그렇죠? 에버리지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좀 그렇지. 근데 이걸 보면 두 번째 보면은 F를 에버리지 한 거에다가 G를 했어. 어? 에버리지 한 거에다 G를 해서 그럼 에버리지 하면 요는 뭐냐면 에버리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에버리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변화 없는 거지. 로컬한 값에서는. 물론 스페이셜한 값에서는 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변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로컬에서 이거 안 변해. 그렇죠? 이거 칸스턴트야. 그러면 얘가 아까 칸스턴트 앞에서 붙으면 결국은 뭐야? 칸스턴트가 나오고 지바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플럭체이션을 에버리지 하면 얼마야? 플럭체이션을 에버리지 하면 얼마야? 현철이. 0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0이 아니야? 우리가 0이 아니야. 봐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해갖고 에버리지 값 했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플럭체이션 이게겠지. 이 에버리지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에버리지 구할 때 어떻게 돼? 이거 뭐야? 어떤 값의 에버리지를 어떻게 구하나? 이게 좀. 우리가 그 뭐야? 에버리지를 이게 만약 이게 이렇게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플렉처이션이 있는데 에버리지 값을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적분하면은 TL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에버리지 데피니션을 어떻게 하냐면 요걸 U 플러스 요거 있잖아. 요 바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요 값이 돼도 가는 그런 그거야. 이렇게 적분한다. 우리가 그러면 대충 이 중간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하면은 뭐야? 이거 제로에서
t 플러스 델타 t하고 뭐 리미트 앞에 붙었죠. 델타 t가 무한대로 간다. 아주 큰 값을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빼보면 두 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u가 dt죠. 플러스 인테그랄 t가 0에서 t 플러스 델타 t가 가고 이 앞에 리미트가 또 있어야 되네. u 프라임은 dt는 0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뭐야? 컨스턴트지? 그쵸? 빠져나와. 그러면 뭐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 dt는 이건 얼마야? u는 앞에 나오지. 이거 얼마야? 이 값이. 아, 여기 dt분의 1이 있어야 되네. 여기 dt분의 1이 있어야 되네. dt분의 1 빠졌네. 어? 그럼 이거 얼마야? 1이야. 응? 인테그레이션 하면 dt야. 거기 dt 나누면 1이야. 응? 근데 이건 뭐냐면 이 값이지. 응? 이거 뭐냐면 u바 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걸. 응? 그치? 근데 양쪽에 u바 이거 u바 떨어져 나가지. 그럼 얘는 얼마야 돼? 당연히 0이 돼야 돼. 응? 우리가 디피니션 했을 때 0이 돼야 돼. 응? 알았지? 그러니까 얘를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평균치 하면 0이 되는 값들 갖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 알았어? 그렇게 해갖고 저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0이야. 플럭체이션 값은 우리가 그 화두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 베이직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네비에스토크 이퀘이션 요걸 그 에버리지를 취한다고. 에버리지를 취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나타나요. 요런 것들이 세 개가 나타나.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폼을 다 뽑아낼 수가 있다고. 첫 번째, u바 플러스 u바 프라임은 위하고 똑같죠. 그걸 에버리지하면 뭐가 돼? u바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더하기는 따로따로 하면 된댔죠. 근데 얘는 컨스턴트니까 컨스턴트를 아무리 에버리지 봐. 수백 번 해도 에버리지야. 근데 요건 에버리지하면 바로 제로로 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u바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컨스턴트에 요거에 에버리지니까 컨스턴트 앞으로 빠져나오고 u바에 에버리지니까 0이란 말이야. 그렇죠?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나중에 이제 여기 할 때 이걸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에버리지를 취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요거 두 개는 0이 되고 요거 두 개가 남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버리지 취해도 요거 에버리지 값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곱해져서 나오는 거. 요건 에버리지 0이 된다고 장담을 못해. 0이 안 되고. 요게 남아. 요걸 나중에 지금 뭐냐면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K-입실론 모델이야. 여기까지 나오는 이퀘이션은 그 뭐냐면 이걸 그러니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기 보면 UI 바하고 UJ 바하고 UI 프라임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면은 뭐 에버리지 하면 뭐야? 이거 0으로 떨어지죠. 응. 그래서 그 라운드 U, 루 I 바 라운드 T인데 여기서 이게 문제야. 라운드 XJ가 있는데 로 UI 바 UI 프라임 곱하기 UJ 바 또 UJ 프라임이란 말이야. 이거 에버리지 하면 플럭체이션 이것도 P도 에버리지 하면 그냥 플럭체이션 날라가고 그냥 1 돼. 물론 싱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싱크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델타 T를 아마 하여튼 많이 짜보면 싱크 안 돼도 0으로 떨어져. 이것도 뭐 하여튼 에버리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에버리지도 하여튼 나중에 해보면 되는데 하여튼 요것도 해보죠. 문제는 요거야 이거. 봐봐요. 요거잖아. 그렇지? 뭐가 남어? 라운드 XJ가 남고 로하고 UI 바 UJ 바가 남고 곱하기 로 UI 프라임 UJ 프라임 요게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터뷸런스 고려하기 전에 이퀘이션에서 다 똑같아. 근데 요거 딱 하나 요것만 차이가 난다고. 이게 뭐냐면 이걸 근데 여기다 안 놔두고 어디로 빼냐? 뒤로 빼요. 이쪽으로 빼. 타우 쪽으로 보내. 그래갖고 얘가 스트레스하고 같다.
터뷸런스 스트레스다고 갖고 우리는 이게 뭐냐면 램이 이게 몰레큘러 비스코스 몰레큘러 비스코트에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인데 요걸 터뷸런스 스트레스다 해갖고 이쪽으로 빼서 넣어놓고 모델링하는 게 K 입실론이야 뭐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폼은 아주 예전에 다 나왔어. 이전 폼은 아주 이 정도야 뭐 수학적으로 응?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응? 예전부터 나왔어. 그 1900초년도에 나왔던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걸 실제 푼 것은 K 입실론 이걸 하기 위해서 처리를 못 해요. 이게 계산을 못 해갖고 응? 처음에 나온 게 완 이퀘이션 못 해갖고 요걸 2차원 아니라 1차원 이퀘이션에서는 하여튼 완 이퀘이션 완 이퀘이션 모델에서 그렇게 쓱 나타내고 그렇게 풀다가 이제 2차 우리가 푸는 문제인데 2차, 3차 문제잖아요. 그걸 풀려면은 그냥 못 하다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K 입실론 모델 나와갖고 이걸 이제 처리하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이제 이걸 뭐냐면 우리가 레이놀즈 에버리지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걸 레이놀즈 에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이놀즈가 좀 이 터뷸런스에서 어떤 크라이테리온 레미나서 터뷸런스 가는 그러니까 레이놀즈에다가 어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에버리지를 자기가 물론 이 에버리지를 한 사람이 자기 이름 안 쓰고 레이놀드 이름을 써줬어. 라운드 T 요건 이제 컨티니케이션인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하면 요대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포머가 똑같아. 민값 한 거 예전에 그냥 있던 값하고 이제 네비어스 이퀘이션이 조금 아까 여기서 했듯이 조금 달라지는데 레이놀즈 에버리지 레버 이퀘이션 우리가 이렇게 레이놀즈 에버리지를 하면은 나오는 이퀘이션을 레이놀즈 에버리지 네비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란스라고 해. 란스가 뭔지는 알아들어야 돼. 다른 사람 얘기하면 현철이 알았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 이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로 UI 프라임하고 UJ 프라임을 이쪽으로 뒤로 빼.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준다고. 그리고 이것을 레이놀드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모델링하는 게 관건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모델링하는 게 이제 터뷸런스 모델링이에요. 이거의 모델링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요거 모델링. 물론 그 에너지 이퀘이션에도 요거 비슷한 텀이 나타나겠지. 그것도 모델링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모델링하고 보면은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모델링은 좀 더 간단하게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좀 컨셉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주 관건이죠. 근데 이걸 하기 이제 레이놀드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험을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터뷸런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우리가 뉴턴이 보면은 뉴턴 역학을 만든 게 1687년인가 그때 프린키피아 측에서 이제 거기서 기술했는데 그게 뉴턴이 그걸 하기까지는 그 전에 사람들이 열심히 백그라운드 실험을 해줬다. 갈릴레이가 이게 두 개를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두 개에서 가장 설명하기 많이 노력을 했죠. 뭐냐면 갈릴레이가 떨어뜨린 공 두 개하고 케플러의 법칙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뉴턴이 역학을 하여튼 거기에 깨맞추다 보니까 이게 뉴턴 역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윈이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최종 집대성돼서 나타난다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부시네이크 하이퍼플러스였고 터뷸런스 이 양반이 해보니까 터뷸런스가 민 레이트 디퍼런셜 터뷸런스가 증가하면은 이 민 값의 레이트 디포메이션이 뭐냐면 뭔가 고체도 디포메이션 하죠. 근데 액체도 이제 디포메이션 하는데 액체는 조금 다르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U하고 U1하고 U2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좀 나면은 이게 디포메이션 된다고 보는 거야. 약간 로테이션 좀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요걸 감마라고 하는데, 응? 감마는 이걸 Y, 델타 Y 분의 이거
U2 마이너스 U1이 이렇게 되고요. 델타 U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응? 요걸 이게 디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응? 근데 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일어난다고. 얘도 더해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 디포메이션 하면은 라운드 델타 Y 아니 델타 U 델타 Y 플러스 여기에서 보면은 X가 증가하고 뭐가 증가해? 여기는 U지만 이건 V죠? 응. 델타 V 더하기 델타 X.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라운드 UI 라운드 XJ 왜 그냥 뭐 오메가 방향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라운드 UJ 라운드 XI 요것을 이제 데포메이션 뭐 R 감마 IJ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냥 보통 EIJ를 나타내야 돼. 근데 거기다가 2분의 1을 해줘요. 어? 그래갖고 요게 데포메이션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몰레큘러 비스코시티에서 일어난 데포메이션이고 여기 보자 우선 민레이트 데포메이션 요거예요. 요거 민레이트 데포메이션이요. 그러니까 여기 U 바가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터뷸런스가 요거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막 측정을 해보니까 요게 되더라 이거지. 그리고 1877년에는 레이놀드 스트레스 could be linked to 요거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못 내리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터뷸런스 하면서 1970년대 그때 쪽에 이제 K입실 못 나오면서 요걸 레이놀드 스트레스를 이렇게 나타내죠.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터뷸런스 요걸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요 이전 부시네스크의 실험에 따라서면 요걸 비례한다고 보고 그 앞에 비례 코에피션트 요걸 곱해주는데 요걸 보니까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뉴티라고 하자. 이건 몰레큘러 프로퍼티야. 그러나 이건 몰레큘러 프로퍼티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플로우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프로퍼티라기보다는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몰레큘러 비스코시티는 만약에 우리가 물론 템퍼러처에 의존하진 않지만은 의존하는데 템퍼러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얘는 어디에서나 이게 값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라고 볼 수 있어.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스트로픽이 있는데 호모지니어스는 뭐냐면 하여튼 어떤 도메인 레인지 안에서 값이 같다는 걸 똑같은 히테로지니어스는 다르다는 거야. 이건 호모지니어스 프로퍼티야. 그러니까 이건 호모지니어스 프로퍼티가 아니고 히테로지니어스 프로퍼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난류가 센 쪽에서는 이게 강하고 난류가 적은 쪽에서는 이게 작은 거야. 그래서 이게 뉴 퀀터티 이제 터뷸런스 이건 이게 보면은 왜 이제 그 폼으로 떨어지냐면 디멘전을 맞춰보면 이게 타우하고 똑같아. 이게 로우 V 자승이 프레셔죠. 타우도 프레셔하고 유니트가 같고 it can be defined kinetic turbulence energy unit. 여기서 보면 터뷸런스 비스코티는 호모지니어스, not 호모지니어스라고 하죠. 뭐냐면 이게 그리고 it is assumed 아이스트로픽. 아이스트로픽 개념이 나오는데 아이스트로픽은 뭐냐면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게 아이스트로픽이 뭐냐면 이게 난 아이스트로픽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타우 아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할 때 하여튼 뉴티인데 이거 갖고 라운드 U 바 I 라운드 XJ 더하기 라운드 UJ 바 라운드 XI인데 이게 아이스트로픽이 하지 않으면은 이게 타우가 2일 때는 뉴가 T가 또 1, 2일 때 1, 2방향에서 또 다로 정의돼야 되고 13 방향을 할 때 13 방향에서 또 다뤄야 되고 막 방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하는 저 정도에서 하는 것들은 아이스트로피가 다게요. 왜냐하면 이 터뷸런스 모델링이 요게 어느 쪽에 나오는 거냐면 아까 에디를 보면은 큰 에디에서 조그만 에디에서 마지막 에디 나오죠. 응? 그 마지막 에디에서 나오는 그거야.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이소트로픽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이제 K엡실론을 배울 텐데 이제 스탠다드 K엡실론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 로유 그 이걸 UT를 끌어내고 싶은 거죠. 로 UI 프라임하고 류 UJ 프라임 요걸 뭐 UT하고 어떻게 했는데 요걸 끌어내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고 싶어 갖고 뭘 봤냐면 터뷸런스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UI 프라임. 이게 뭐야? 텐서 노테이션이죠. 두 개 하면은 이게 서메이션 되는 거야. U1 좀 크게 할까요? 안 보이나? UI 프라임 UJ 프라임. UJ가 아니다. 그럼 이건 안 되지. K로 하자. 아까 K로 하기로 했죠. UI 프라임 UJ UK 프라임. 그게 뭐냐면 결국 풀었으면 U1 프라임 제곱 더하기 U2 프라임 제곱. 그러니까 터뷸런스 빌라스티 플럭체이션 있죠? 그거에 뭐냐면 제곱이라고 보면 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보면 돼. 매그니튜드 있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라고 보면 돼. 그게 카이네틱 에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분명히 디스페이션 하는데 이 디스페이션 있잖아요. 에? 요거하고 디스페이션을 풀면은 이게 뉴티를 구해지더라 이거지. 응? 터뷸런스 어떻게 구해지냐? 자 봅시다. 터뷸런스 빌라시티는 아까 얘기했지? 요게 터뷸런스 빌라시티의 제곱하고 같은데 약간 앞에 코에피션트가 좀 붙으면 3분의 2 루트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 뭐야? 요거하고 뭐 하여튼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붙어갖고 하면은 같으면 뒤집어 씌우면 터뷸런스 빌라시티 플럭체이션은 루트 K가 되지. 여기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고 그쵸? 이렇게 나와. 그리고 터뷸런스 캐렉스틱 타임은 뭐냐면 봐봐. 디시페이션 이게 뭐냐면 디케이 DT란 말이야. 얘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막 이게 이게 에디가 있었고 이렇게 떠는데 이게 완전히 이 에너지가 없어질 동안 걸리는 시간 그 율, 응? 그 없어지는 율이야. 이게 그 뭐야 엡실론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시간을 구할 때 보면 여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델타 처음 이니셜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0이 될 때는 그리고 델타 t 이게 입실론이 계속 컨스턴트 유지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돼? 델타 t는 입실론분의 처음 카이네틱 에너지죠. 그래서 타워가 뭐냐면 입실론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럼 뭐 L 터뷸런스는 뭐야 V에다가 L은 V에다 T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그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 VT가 이거 이거 속도하고 이게 L 있잖아요. 터뷸런스 랭스 요게하고 비례하더란 말이야.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아까 V 프라임 구했죠. 그리고 L 터뷸런스 구했죠. 이렇게 딱 해보니까 결국은 뉴티가 엡실론 K 제곱 오버 엡실론에 비례하는 값 그렇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터뷸런스 K 엡실론 모델에서 뉴티는 결국은 뭐냐면 C뉴 플러스 입실론분의 K 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입실론 풀고 K 풀면은 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K 입실론 모델 디레이빙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 K 모델은 K 입실론 모델은 그 뭐야 모멘텀 이퀘이션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막 오퍼레이션을 해. 앞에다 뭘 곱해줬다가 서로 빼주고 더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식들이에요. 그리고 요 식까지는 그냥 이퀘이션으로 잘 뽑아도 나오는데 아까처럼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뒤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이건 다시 이렇게 또 모델링 해주고. 이게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컨스턴트 값들이 이게 뭐야 상수 값들이 이게 여기 엡실론 같은 경우 상수 값들이 이제 실험으로 찾아내는 건데 그 모델별로 K 엡실론 모델도 스탠다드 K 엡실론 모델 있고 RNG K 엡실론 모델 있고 K 오메가 모델 있고 그게 뭐냐면 이 코에피션트들이 조금씩 다른 거야. 어떤 때는 이게 맞고 그러니까 K 오메가 같은 경우는 벽에서 시어가 아주 큰 쪽에서는 잘 맞고 그런데 이게 뭐야 만능이 없다고 하나가 잘 되면 또 안 돼. 근데 터뷸런스 K 엡실론은 어디에서 잘 되냐면 벽 쪽이 아니라 좀 안쪽에 들어온 거. 우리가 화재는 뭐야? 벽도 없잖아. 안쪽이잖아. 좀 완전 오픈된 공간이잖아. 그쪽에서는 터뷸런스 이퀘이션이 K 엡실론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뉴메리컬 할 때 딱 복잡한 이퀘이션 안 쓰고 항상 이 터뷸런스 K 엡실론을 많이 써요. 그리고 많이 이게 베리파이드가 돼 있고 나머지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한 케이스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 그렇게 갖고 막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좀 그건 다른 좀 약간 그 일반성이 좀 떨어져. 하여튼 요걸 많이 쓴다고요. 스탠다드 K 엡실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지 뉴티는 컨스턴트 요거하고 비례하는 걸 알고 끌어내 대충 디멘션 어널리시스 했는데 요 앞에 뉴를 실험을 이게 어떻게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0.009이더라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터뷸런스를 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얘도 터뷸런스도 온도도 리액션도 이 터뷸런스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터뷸런스 우리가 모델링 세우면 이 K하고 입실론 값으로 나와요. 모델링 컨버전 터뷸런스 모델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